1992년도 복지부랑 약사회가 같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설립된 NGO 단체예요. 14개 시도에 지금 지부가 있어요. 지역 본부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요. 그 수요 억제 측면에서 예방 홍보, 환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치료 재활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. 병원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상담이나 뭐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예방 교육과 똑같이.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나 이런 데서 뭐 일회 그 단순 투약자나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판매하거나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우리 마태본부에 의뢰를 해요. 교육을. 뭐 14시간, 뭐 15시간 이렇게 의무 교육을 줘서 우리가 교육을 주면 기소유예 처분이 이제 그 벌을 면해주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 역할들이 그렇게 예방 홍보, 치료 재활 그걸 우리 마태본부가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특별히 이게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, 경기, 인천이 가장 환자들이 많아요. 뭐 실적이 많다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상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특별히 이제 인천은 그 예방 홍보에서는 거절을 하는 걸로 해서 교육에 특별히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마약이라는 게 유입이 이렇게 지인들한테 하는 친구들한테 권유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. 권유 받았을 때 이렇게 무시하고 자주 피하는 방법. 쪽으로 나서면 아니다, 안 돼 그러면서 내 친구가 마약으로 사망한 적이 있다 이렇게 거절하는 방법. 치료 재활에서는 유입하는 단계가 왕따라는 상황. 그러니까 사회가 단절하는 상황에서 그 대처할 수 있는 걸 찾다가 보면 약물을 찾는 거거든요. 상담을 오게 되면 그 약을 뭐 잘 했다 그런 건 아니야. 근데 그 약물을 했다고 해도 우리 가족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게끔 그걸 먼저 만드는 거죠. 관계가.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먼저 일깨워주는 게 필요하겠지. 관계가 네가 끊어지고 혼자 그 독방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. 교육하고 나서도 그게 완치가 된 게 아니거든요. 인천 마태에서 와서 한 몇 년간 자기들끼리 자조 모임이라고 해서 정기 모임을 해요. 사회 적응 훈련 시키듯이 이거는 그 중독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막 구호도 외치고 이제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또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걸 깨우쳐 주는 거지. 그게 그 자조 모임 아니면 뭐 집단 상담 이런 거를 우리 인천은 좀 그런 대로 체계가 잘 돼 있다고 보시면. 예전에는 마약이 뭐 이렇게 주로 막 범죄 조직에 있는 사람들, 문신하고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거로 막 그렇게 알았는데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핸드폰 이런 데서 막 SNS 정보도 많이 접하고 유튜브나 해외 직구 이런 게 유행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일인지 생각도 안 하고 막 직구를 해서 구입하다가 단순히 살 빠지는 약이라고 뭐 이렇게 구입했다가 향정으로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인터넷 상거래가 많이 되니까 정보 접근성이 학생들이 많아진 거죠. 이렇게 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. 그리고 이제 소득이 늘다 보니까 뭐 히로뽕 뭐 한 달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옛날에 10만 원이 큰 돈이었는데 요즘은 큰 돈이 아니거든요. 용돈 뭐 조금 아끼면 되고 막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랑 SNS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겹쳐가지고 학생들이 특히 문제가 많아진 거예요. 범죄 집단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남의 일로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주위에 막 그 젊은 학생들이 이제 그런 일이 자꾸만 있다고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지. 뭐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은 전혀 아니다, 뭐 기다라고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이제 혼자 이렇게 고립돼 있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? 그래서 혼자 뭐 인터넷 서핑하고 이런 게 많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거지. 코로나가 직접 돼서 이게 됐다 그건 아니고 그냥 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는 있었겠지. 조그만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겠는데 100%는 아닌 것 같아. 이게 단절이 되게 되면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면 그걸 채울 거를 찾거든 사람들이. 가만히 있지 않거든. 그러니까 그 마약에 노출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.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 그 마약 청정국이다 그래서 지금 뭐 단속은 검찰, 뭐 치료는 뭐 복지부, 뭐 예방은
뭐 마태본부 뭐 이렇게 막 그 여러 기관들이 그리고 뭐 수입 관세는 관세청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이렇게 국민들이 좀 불안하고 문제를 느낄 정도 수준이 되면 뭐 미국이나 뭐 태국식으로 우리나라도 마약청이나 이걸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. 마약 수사 전담 수사가 검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치료도 같이 경험할 수 있게끔 전담 판사제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물론 뭐 거의 그 사람이 뭐 마약 거래했다 그러면 벌을 주는 건 당연하겠지. 치료를 우선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거기 수사는 또 수사예요. 이게 서로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 정도 상태라면 근시일 내에 마약청이나 뭐 이런 걸 검토할 충분히 뭐 이르지 않은 그런 때것 같아 지금 거의.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은 그 다른 분야도 많이 우수하지만 범죄 쪽으로 해도 우수한 경우가 많아지지. 옛날에는 마약이 내가 누가 팔 사람이 딱 정해졌는데 거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거래를 했지. 그리고 이거 마약 드실 분 계세요? 뭐 이렇게 판매한 적이 없다고. 근데 지난번에 강남에서 보면 공부 잘하는 약을 막 음료를 돌리면서 팔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좀 개념이 바뀐 거예요. 지난번에 이 마약 수사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거래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래했어. 그러면 저기 뭐 상곡동 버스 정류장 몇 번을 뒤에다 숨겨놓고 팔고 이러는데 그걸 어떤 사람은 미리 한 100군데다 숨겨놓고 파는 사람이 인터넷에 올려놓고 누가 이 사람이 신청하면 아 거기는 어디로 가세요? 여기도 신청하면 어디로 가세요? 그런 식으로 이게 마약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가지를 쓰는 게 아니고 두 가지, 세 가지를 막 섞어서 쓰는 거를 해보거든요.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우리 단속하는 데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많은 거지. 마약 급으로 되게 되면 중간에 뭐 직장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다 차단이 되겠죠. 이게 상담하러 올 때 제일 우리가 중요시하는 게 부모님들이 같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잘 왔다고. 그 치료도 결국은 그 부모가 옆에서 같이 동참해 줄 때 성공 확률이 높은 거지. 부모조차도 저 새끼들 뭐 호적에서 부모린다는 둥 뭐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사실 그건 치료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. 가족들 내지는 지인들이 옆에서 이렇게 후원자로 나서주지 않으면 치료가 성공할 수 없어. 마약을 너무 뭐 그냥 일반 해열제 뭐 타이레놀 먹는 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. 보통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만족하고 그러는 게 뭐 도파민 좀 한 2 정도가 보람 있고 만족한다 그러면 뭐 도박하고는 한 10, 마약하면 100배 한 1000배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여기 지금 220V 전기잖아요. 10,000V나 뭐 10만 볼트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라고 보면 돼. 집에는 퓨즈라는 게 있잖아. 안전장치가 차단이 되잖아. 이 여기는 없어. 뭐 100배에서 1000배가 분비되는 그 자극을 그럼 그 이후에는 세상 사는 게 하나 재미가 없는 거야. 보람이 있을 것도 없고 친구가 야 뭐 우리 봉사하러 가자 재미가 없네. 책을 안 읽고 뭐 웃긴 거지.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 우스워 보이고. 그러니까 마약을 하게 되면은 그 생활이 이제 그 우울증도 빠지겠죠. 그러니까 더 큰 또 자극을 원하겠죠. 약하면 뭐 이빨 같은 게 뭐 삭는다든가 아니면 뭐 피부에 벌레가 뭐 버그 증후군을 뭐 다닌다든가 그런 거를 이제 심하게 느끼는 거죠. 계속. 보통 우리가 그 자조 보행을 해도 최소한 뭐 2년에서 3년을 해도 못 벗어나. 그 기억을. 그 뇌리에 박히는. 한 번 했다고 해서 괜찮지 않을까? 나는 내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. 한 번이면 거의 평생 담배. 젊었을 때 부재로 담배를 폈는데 담배 끊은 지가 10몇 년이 지났거든. 20년 가까이 채워가는데도 어느 날 담배 피다가 깜짝 놀라서 깨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. 그 팀이 그 정도인데. 그 한 번 그 뇌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흔적이 남으면 거의 그렇게 뭐 쉽게 거기가 된다고